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오던 KTX-탑 제타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시제품이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의 F-35를 채택하면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를 약속받았지만 이것을 미국 의회가 반대를 하면서 이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상 배열 레이더는 개발에 성공한 국가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고난이 돼 기술이며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릴 만큼 현대 공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아기는 위상 배열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탐지가 가능하며 지형치도 획득 자동 탐색 구역 탐색 지상이동 표적 탐지, 추적 동시 표적 추적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대 공중전은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므로 먼저 보고 먼저 쏜다의 개념으로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내외에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개발로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2020년 8월 12일을 전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밤 시스템 등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산는 위상 배열 레이더의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나오게 되는 이번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시제품은 국제적으로도 레이더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성능 평가에 도전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이더 평가서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에 대하여 기대 이상이다 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향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인의 투입 시에 통합되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정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KTX 시제기 출고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이번 에이수스 레이더의 시제품 개발 완료로서 더욱더 완성에 가깝게 다가섰습니다. 이번 개발에 성공한 새 레이더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인의 2X뿐만이 아니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도 통합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레이더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한국형 전투기 KTFX의 핵심 장비로 꼽히는 에이스 레이더 국산 시제품 제작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음 달 중순쯤에 새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공식 완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JSA 레이더 시제품이 나오면 지상 성능 시험과 항공기 장착 시험 등을 진행한 뒤 향후 출고될 KEFX 시제기와 통합해 성능 시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ASA 레이더는 한 해 목표물 1000여 개를 탐지하고 추적하며 전투기에 눈으로 꼽히는 첨단 장비로 한때는 국내 기술로 개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 2014년 진행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에이스인 레이더를 포함한 전투기 개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 의회에서 해당 기술들 이전을 금지했고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4대 기술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요즘 바빠서 블로그는 관리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기사가 나와서 몇 자 적어본다. 내가 고등학생 때 한국형 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산업을 논하고 있을 때였고 그때의 나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많은 관심과 지식이 자주 국방이라는 말은 참 달콤하면서도 쓰다. 분명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비하면 많이 뒤처지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기사는 너무 기만적인 성격을 띈다고 보여서 글을 쓴다. 현대전에서 기동력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KTFX가 F-35에 필적하거나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말이지만
KTFX의 경쟁 기종은 미국에서 1974년에 시험 비행을 시작한 F-16이며 아무리 잘 찾아봐야 그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F-15개 정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래전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비행기이며 지속적인 전자전 업그레이드와 부품 개량으로 지금도 신버전과 버전업이 진행되고 안정적인 기체이고 부품 수급도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40년 전에 만든 것을 겨우 만든 정도에 와 있는데 F-20 다음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F-35와는 감히 비교하지 말았으면 한다. 공중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현대 공중전에서는 전투기끼리 전투를 할 경우 2차 세계대전의 도급 화이트처럼 파일럿이 상대방 기체를 포착하고 육간으로 기총을 난사하며 화려한 기술을 보이며 미사일을 쏘는 것이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쏘고 빠져버린다. 눈으로 보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게임은 끝난 것이다. 즉시 밖에서 싸우고 이미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항속이나 F-터보노가 얼마라는 등의 기동력은 항공전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스텔스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상대방의 레이더 등에서 탐지를 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나의 스텔스 기능 때문에 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상대를 아군하고 격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동력이 뛰어나다. 항속거리가 조더라. 같은 한 가지 스펙으로 따질 거면 F-15기가 무장은 F-22보다 많이 탈 수 있다. 스텔스를 고려하기 위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내부부장이 필수지만 다른 전투기나 전폭기는 그럴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무기를 많이 탈 수 있다는 것 하나만을 두고 F-15기가 F-22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전투기 항공전의 패러다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위해 비교하는 기사를 보고 우리도 미국보다 좋은 전투기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착각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적어본다. 미국이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K의 백엔진 지지 414, 제2-400으로 선정된 이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에게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KFX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 4의 F314제 2-4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에 많이 쓰이는 제트 엔진이라 호환성 및 정비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선택을 택한 듯합니다. 한화테크윈과 지사가 기술 협력을 맺고 2020년까지 공동 제작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엔진 크기가 조금 크다 보니 한국형 전투기 개인 FX의 기체가 F-18 정도로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무장창이나 스텔스 성능을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군사 강국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4.5세대 전투기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KTX 사업은 사실 5세대 전투기도 지금 막 실전 배치된 상황이고 일부 경제가 좋은 국가들이야 5세대 전투기를 사서 배치할 수 있지만 동남아나 조금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가들은 지금도 3세대 전투기도 운영하기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KTX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도 아마도 많은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 배치도 그리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5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국가는 미국과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KTX 사업은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나 시장 확보에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T-50 경공격기 버전인 F-21 필리핀이나 이라크 태국 등 국가에 수출이 되는 것을 보면 미래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생각되네요.